자, 다섯 번째 수정 명령은 자르기가 되겠습니다. 일명 트림이라 하고요. 이 수정 명령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수정 명령들 자체가 일단은 작성된 객체를 여러가지 용도로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이 개념을 잘 아시면 쉽게 쓸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 명령입니다.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제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예제 부분은 이게 보시면 빨간 글자로 부록 CD의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3장 폴더 안에 트림이라는 자르기 예제를 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와 함께 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버전의 이 아이콘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고 가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신 버전부터 이 가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배우는 초급일 때 이거 못 찾아서 좀 애를 먹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위 모양 이 아이콘이 자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는 이렇고요. 위에 메뉴바에서 가보시면 이 중간 아래쪽에 자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 보시면 자르기 바로 밑에 이제 곧 설명이 될 내용인데요. 연장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연장이라는 명령도 자르기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개념은 동일한데 잘라낼 것이냐, 긴 것을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짧은 것을 길게 늘릴 것이냐, 이 개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어는 trim, 트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단축키는 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급자로 올라서시고 싶은 분들은 키보드, 왼손으로 키보드 타이핑 하는 것을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단축키를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콘을 이용해서 위에 이제 패널, 리본의 패널이나 아닌 그러면 메뉴바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편한데 단순한 작업들은 단축키 이용하시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트림 명령을 내리고 객체가 이런 예제가 있죠. 여기서 객체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객체냐면 그 기준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우측에 이 메뉴에 있는 이 선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부분이 잘려 나가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원이 반원이 잘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호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이 사선을 기준선으로 이제 잡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할 기준선이 없으면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선택 S1 바로 앞에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모두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림 명령을 수행하고 바로 스페이스나 엔터 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선을 모든 것이 다 기준선이 돼 버립니다. 간단한 도형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복잡한 도형일 경우에는 모든 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나중에 자르다 서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잘리고요. 최악인 경우는 자르다가 이 찌꺼기가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점 같은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같은 것 경우, 자격증 시험을 치를 경우에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 불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과품을 납품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찌꺼기가 남게 되면 이 채점하는 채점자 입장이나 이 성과품을 받아든 이제 의뢰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점이 심해지면 불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하시고, 모두 선택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를 선택해서 기준선을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선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이 끝나면 엔터 키를 쳤죠. 그 다음에는 자를 객체를 선택하라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를 객체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택, 그 다음 세 번째 원 아래쪽, 네 번째 호의 위쪽.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 엔터 키를 쳐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이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잘려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명령을 내리고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를 기준, 절단 모서리라고 하죠. 자르는데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가위가 여러분들 이 아이콘이 가위지 않습니까? 가위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를 애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이렇게 잘라냈었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객체 자르기,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르기의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트림 예제, 여러분들 그 견본 파일이죠. 예제 파일의 옆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계략적으로 이 선이 기준선이 될 것이고, 절단 모서리 선택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 긴 줄이 있고요, 선이 있고, 짧은 객체가 있습니다. 이 기준 절단 모서리에 초과된 것들이 있고 두 개고요. 초과되지 않고 닿지 않은 녀석이 두 녀석입니다. 이 객체 네 개를 어떻게 하면 자를 것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긴 거를 자르는 거는 맞지만 짧은 것을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 굉장히 유익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트림 명령을 내렸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S1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선택할 절단 모서리가 없으면 엔터죠. 무조건 엔터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낼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길게 이 삐져나온 얘와, 자, 짧은 것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선택. 짧기 때문에 또 Shift를 눌렀죠. 자, 이때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예제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객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Shift 선택, 자, 선택, 자, Shift 선택. 이렇게 길고 짧은 것을 Shift를 없이 선택하거나 혹은 Shift는 짧은 객체를 늘려서 잘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extend와 동일한 명령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타리를 이용해 자르기입니다. 울타리 이용해서 자르기는 여러분들 이전에 그 지우기에서 울타리를 이용하는 것을 배우셨죠. 제가 뭐 철근 이야기라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개념으로 자르는 것을, 지우기처럼 자르는 것을 이제 잘라낸다, 울타리를 이용해서 잘라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내렸다면 예, 트림 명령을 수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항상 절단 모서리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절단 모서리가 없다면 이제 엔터 키를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자를 객체나 뭐 느릴 객체가 있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울타리 F를 예,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옵션을 주는 것이죠. 자, F 옵션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선택 P, 선택 P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P1에서부터 P2까지 이렇게 울타리를 걸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밑둥이 잘려 나가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내리고요. 절단 모서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펜스 명령을 내립니다. 자, 뭐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를 치니까 객체가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걸치기 이용해서 자르기입니다. 옵션 C가 되겠고요. 걸치기는 여러분들 선택에서 배우셨죠. 선택에서 윈도우 선택이 있었고요. 걸침 선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일한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각형 이용해서 선택하기 할 때도 다각형을 이용해서 그때 cp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예, 걸치기 선택이 됐었죠. 예,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예,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 선택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횡으로 된, 가로로 된 이제 수평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절단 모서리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치기 C를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C. 자, 그 다음에 P1에서 예, P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예, 객체가 잘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림 명령을 내리고요. 네, 절단 모서리 선택해야 되겠죠.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걸치기 C 스페이스. 자,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려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셔도 되고 펜스를 치셔도 되고 이렇게 걸쳐도 되고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연장하기입니다. 익스텐드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배우셨던 자르기와 개념은 동일합니다. 개념은 동일하고 자르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만큼 긴 객체를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잘라냈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짧은 객체를 길게 늘려주는, 원하는 위치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명령이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배우셨다시피 자르기에서도 짧은 객체를, 긴 객체를 자르기도 하지만 짧은 객체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연장해서 잘라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긴 객체를 짧게 연장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입니다. 개념만 자르냐 연장하냐에 달려있지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AD로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하기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이 경로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프록CD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띄워보셔서 같이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도 마찬가지죠. 리본 메뉴에서 여기 자르기의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열리거든요. 이 열린 메뉴에서 밑에 연장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에 가서 자르기 바로 밑에 제가 자르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 있습니다. 이 연장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은 extend, 풀 명령은 이 6자를 입력하셔야 되지만 단축키는 EX가 되겠습니다. EX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노란색의 글자 텍스트와 같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까는 절단 모서리라고 했죠. 트림은 절단 모서리라고 하고요. 잘라내는 거니까요.
여기 이 익스텐드 연장하기는 어떤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 도달의 경계를 말하는 경계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세로 이 객체가 경계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계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S1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할 경계 모서리가 없으니까 엔터 또는 스페이스 치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트림과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선택을 S2, S3, S4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짧았던 선들이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하기, 울타리 이용해서 연장하기입니다. 동일한 옵션이죠. 펜스니까 F를 써서 트림과 동일하게 연장하기 명령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을 수행했다면 이번에 이제 경계 모서리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원을 경계 모서리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엔터 또는 스페이스 키치고요. 옵션에서 울타리 F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장할 객체를 펜스를 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축키 EX를 이용해서 연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모서리 클릭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펜스 옵션을 씁니다. P1, 자, P2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객체가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걸치기 연장하기입니다. 걸치기 연장하기도 트림에서 걸치기 걸쳐서 걸치기 이용해 잘라내기 있었죠.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계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객체들, 여기 밑에 보시면 짤막한 객체 6개가 있죠. 얘들을 이렇게 옵션 C를 이용해서 P1, P2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연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장을 하면 결과물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걸치기 이용해서 연장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일단 설명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용은 이 예제를 보시면 여기 이 같은 예제에서 조금 짧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모서리가 실제로 내가 연장하는 것보다는 좀 목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 두 개의 객체는 이 라인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물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제가 연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 모서리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늘려 보겠습니다. 선택을 일일이 해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옵션 중에서 이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옵션이 있는데, 앞에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P는 3D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든지 하고, 이 모서리라는 엣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서리가 들어가 보면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 연장함과 연장 안함 두 가지 있거든요. 연장과 연장 안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연장 안함으로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되돌리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익스텐드 경계 모서리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엣지를 연장 안함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한번 쭉 선택을 해서 느리기를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모서리에 해당되지 않는 이 두 친구는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여기서 옵션에서 모서리 엣지 옵션에서 연장 안함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분명히 잘라내기 트림 명령이나 느리기 연장하기 익스텐드 명령에서 연장이 되거나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엣지 옵션을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을 아직 못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연장 안함이나 뭐 자르지 않음 이렇지 않거든요. 다 잘라내거나 연장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예, 옵션에 가서 연장으로 한 다음에,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기와 연장하기에 남아있는 옵션이었던 엣지 모서리에 대한 옵션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웬만큼 수정과 관련된 명령들은 쉽게 이제 객체를 작성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절에 있는 이제 간단한 도면 그리기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연장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내용은 이제 앞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예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면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몇 가지 명령들, 예, 그리기 명령,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CAD에 관련된 명령들 숙지를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도형을 앞으로는 많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많이 작도를 객체 작성하는 작업과 수정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이러지 마시고, 예,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알고 있던 명령어에 대해서 유익함을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AD로 가서 실제 객체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도면 그리기 한번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도면 그리기에는 몇 가지 명령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세로 도면 여는 것과 줌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객체 작성하는데 선 그리기와 그 다음에 원 그리기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려진 두 가지의 객체를 수정을 해야 되죠. 이 수정하기 하는 것에 간격 띄우기와 자르기,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제 복합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체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총 4가지 명령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물론 처음 하실 때 이런 도형을 좀 맞닥뜨리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원래 객체의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원이 원래 원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도 지금 조각이 나 있지만 어디와 어디가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4분점, 맨 좌측에 있는 원의 4분점과 가운데 원의 4분점, 제일 큰 원이죠. 바깥에 외곽 원의 4분점끼리 연결된 선들이고요. 나머지 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일일이 선 그리기로 원을 먼저 그리고 그 원을 잘라낸 다음 잘라낸 원과 원의 4분위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선 그리기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 옵셋 명령, 간격 띄우기 명령은 원과 원을 간격 띄우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수정 명령 복사를 해서 이 도너츠처럼 생긴 이 원 두 개를 복사해서 좌측과 우측에 복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 그리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가운데 원을 40짜리 원이 되겠습니다. 간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40이 되겠죠. 제일 큰 원이 60이고요. 혹은 옵셋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옵셋을 해서 20짜리 원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를 제가 한다고 했죠. 복사하기 해서 일일이 그려도 됩니다. 일일이 어디에 대고 그리냐면 제일 큰 원의 외곽을 원점으로 해서 60짜리 그린 다음에 또 옵셋을 20만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의 원을 또 완성을 하고요. 자, 왼쪽의 원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을 잘라내야 되겠죠. 예, 원을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이 가운데 제일 큰 원과 좌측 원, 이 4분위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이죠. 그럼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외곽의 선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잘라내면 이것만 남게 되겠죠. 자, 자르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일 큰 선분이죠. 수평선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선을 잘라내면 자,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자, 그리고 지그재그 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그재그 위아래로 이렇게 V자와 그 반대 방향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작은 원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객체가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한번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 그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여기에 지름 반지름이죠. 반지름 60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옵셋으로 20만큼 안에 옵셋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두 개의 원이 완성이 되죠. 제가 조금 빛을 약간 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어디로 돼야 될까요? 예, 원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4분위점, 오른쪽에 4분위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를 했으니까 트림을 해서 예, 자르는 우리 자르기 객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예, 절단 모서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들을 순서대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그리기 명령을 이용해서 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자, 큰 다이아몬드를 그려봅니다. 이런 형태로. 네. 그리고 가운데 제일 큰 중간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트림을 이용해서 제일 큰 원과 안에 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양쪽에 작은 원, 얘들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원도 지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원과 안에 원 사이 이렇게 지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찾아서 휠 버튼,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면서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잘린 이 작은 원의 기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확인 안 하시면 작동하더라도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은 했죠. 완성은 했는데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전부 감점이 되겠습니다. 감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선 마지막으로 트림은 완료를 했고요. 선 그리기 이용해서 지그재그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서 먼저 위아래로 이 사카처럼 생긴 선 있고요. 또 반대로
예, 바깥 원의 제일 큰 4분위점과 4분위점을 연결해서 이런 예, 지그재그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 명령을 내리고, 자, 어디 외곽분 자르면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이 원이죠, 그죠? 네, 이렇게 잘라내면 다 잘라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전부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여러분들 그 간단한 도면 그리기 예제를 실제로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제가 직접 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순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작업하는데 예,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보시고 아무튼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